37회 전기안전 기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창기 기술사고요. 저는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하고 전기안전, 그다음에 전기응용 기술사 3개 가지고 있고, 좋은 씨앗 전기 소방학원에서 그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모의고사반하고 전기안전 기술사 정규반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보셨던 137회 전기안전 기술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요? 문제 평이하더라고요. 네, 맞죠. 이게 평이하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이제 공부하신 지 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다른 쪽의 지도사라든지 기술사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조금 평이했다고 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어려웠습니다. 되게 조금 어려운 분이고 되게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안 오신 것 같아요. 기존에 계셨던 분한테는 조금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8개에서 9개의 대목차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전기 안전 이론부터 시작해서 접지, 수변전 설비, 법규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눠주고 있고요. 우리 학원에서 문제풀이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좀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항상 회차마다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차이 부분이나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난 회차하고 작년하고 지난 회차, 이번에 137회차하고 크게 좀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변전 설비 쪽에서 좀 출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도 가장 낮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나 아니면은 우리 수업하는 과정 커리큘럼 상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동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에서 많이 공부한 데서 많이 나오면 좀 쉬운 시험이 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시험이 될 거고요. 다음에 전기 안전 이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접지 시스템도 좀 많이 안 나오는 그 파트인데 이번에 2문제가 많이 나왔고,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좀 많이 안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고장이나 전력 품질 쪽, 좀 감전 쪽, 여기는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방제 쪽도 조금 많이 나왔던 추세고, 감리 쪽도 많이 나오고, 법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된 부분들이 이제 수변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작아진 거고, 전기 안전 이론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거, 법규는 많게는 14문제까지, 지지난 회차 보면 10문제에서 14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7문제 정도로 좀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정되는 법규가 12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법규가 많이 변경이 되고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서 이제 법규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 그 연초 135회하고 137회 시험을 보면은 이때가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이게 반영이 되는 회차였는데 그때는 이제 연말에 많이 바뀐 법규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기타 법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출제가 될 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법규 문제가 개정된 법규가 조금 적게 나온 파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에서 주로 나와서 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해설을 하기도 좋고 공부한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이 수월한데, 이번에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느껴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 평이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높은 회차였고, 어쨌든 뭐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그 합격률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난이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상대평가를 해서 우리가 합격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시니까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건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건은 동일합니다.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분, 우리 경쟁 같이 시험 회차해 보셨던 경쟁 상대분들도 다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특히 2교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을 건데, 또 기다려 보시면 좋고, 실수하지 않고 적당히 좀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안전 이론 6문제가 출제돼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직업병 이런 것처럼 이번에 특이하게 안전 쪽인데, 안전에 관련된 이론 부분에서 안전 쪽 파트의 기술사 시험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전기 쪽에 관련된 안전이 아니라 어떤 이런 특이한 뭐 직업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직업병.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해설집에서 보시면은 맨 위쪽에 보면은 이 문제가 어디에 몇 년도 몇 회차에 나왔고 이 법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 이제 적어 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병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전기안전기술사에서 나오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어려우실 거고요. 뭐 특파스 미팅이나 이런 것, 그 기본적인 문제들은 잘 푸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문제 나왔고,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에서 5문제 나왔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좀 적게 나온 건데, 이게 범위가 넓은데 이렇게 적게 나오면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회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퍼센트 임피던스, 뭐 피레기, 뭐 매 회차 나오는 피레기 문제, 보호 방식 이런 것들도 쉬운 부분이고, 퍼센트 임피던스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부분, UPS 이렇게 새로 나온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20주 하신 다음에 2주 정도 2주 보강을 해드렸는데, 2주 보강한 데에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방제 쪽하고 다음에 피레 쪽하고 접지 쪽하고 이제 이거를 보강 때 해드렸는데 여기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특이한 거 해드린 건 아니고, 뭐 기출 문제라든지 기초 문제에서 중요하고 좀 알아야 되시는 분들, 뭐 전이강화법, 대지조항, 다음에 접지 설계 그때 다 해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법규 문제가 다른 회차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법, KSC하고 KC. 뭐 KC는 전기자동차 뭐 매 회차 나온다는 문제. 자주 매년 개정이 되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전기자동차 부분이었죠. 의료장소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는 있지만 좀 어려운 쪽 부분이었고요. 뭐 안전공사 점검 지침에서 나오는 수상형 태양광 이런 것들. 중대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좀 보시라고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안전관리법에서 이번에 좀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쪽이 원래는 좀 많이 안 나오는 파트인데 이렇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인버터하고 연료전지 부분이라서 좀 푸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좀 나왔습니다. 감리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푸셨어야지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감전 기본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방폭도 법규 내용, 정전기호 법규 내용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에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출제 범위가 통상적이지 않는 범위에서 좀 출제가 되면서 좀 다른 쪽 전기안전기술사를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쪽 안전 쪽에 계신 분이 좀 들어가서 좀 문제를 많이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던 시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1교시 문제를 보면 우리 1교시 처음 들어가셔서 시험 보실 때 1교시 시험을 보시고 1교시 같은 경우는 13문제가 주어지고 10문제를 풀으셔야지 되는 거죠. 10문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푸셔야 되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이 자기가 편하신 거 풀어 나가시면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보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 문제하고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아니면은 신규라든지 이제 법규 문제들. 근데 법규 내용들은 내가 알고 숙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쓰실 수 있는 시험이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1번 문제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그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사항은 법규 내용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에 방폭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입니다. 이제 밑줄 이제 쳐놨는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푸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내진 부분도 이제 풀이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우리 교재에서 다루면서 그 대상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변전 설비 대상들 그다음에 제외 대상 푸셔야 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고 KC의 전기자동차 배선 이런 것들은 법규 아시면은 좀 풀기 좋은데 근데 전기자동차는 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KC의 전기자동차는 우리 안전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된다고 좀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셨으면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 작년에 출제가 돼서 좀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 푸셨을 거고, 그다음에 피레기 이런 거 푸시고, 감리도 솔직히 그 기본 임무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풀어주셨으면 좋은데요. 그다음에 기본 용어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툴박스 미팅 안전 기초,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행 지침 이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인버터도 이번 회차에서 하신 분은 어려웠을 건데 그 지지난 회차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우리 한솔 미디어 책에서 진도로 나갔을 때는 이거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좀 어느 정도 푸실 수 있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문제 하고 요거 하고 나머지 정전기 부분, 배선 이렇게 해서 한 8문제 플러스 한두 문제 정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10문제를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 나오면은 난이도가 어떤 중상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상 정도가 돼서 좀 쉽지 않은 회차였을 겁니다. 이건 또 왜 이래?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100분 동안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이제 쓰시는 시험이죠. 이 식으로 쭉 쓰시면 그래서 문제 선택을 이제 편하신 거 위주로 쭉 하시면 되고 처음에 매 회차 그렇지만 1교시 문제를 10문제 다 아는 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 합격권에 계신 분들도 이제 10문제를 다 알고 다 합격하시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이 문제에서 건물은 알겠는데 장치에 대해서는 모른다든지 일부분을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100% 알고 하실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60점을 넘는 시험인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보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그 뒤에 가서 또 보실 거고 1교시 부분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오랫동안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에 대하면은 그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대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알고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시험 범위가 원체 넓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좀 더 집중해서 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 1교시의 어려운 부분은 그겁니다.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10문제를 빨리 선택을 1차적으로 문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까지 도달을 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번째 내용이 어떤 우리가 다루는 이제 목차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대한 규정 자체를 명확하게 하면서 그 그림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 그래서 여기에 항목 누락 없이, 정의 누락 없이, 설명에 대한 누락 없이, 그다음에 틀린 거 없이 잘 쓰셔야 되는 시험.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이 짧은 시간 100분 동안 10가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쭉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교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10문제 중에 다 알 수 있게 시험을 내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 어려움을 느끼시는 겁니다. 합격하시는 분도 다 10문제 다 알고 합격하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도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충전부 방호 조치입니다. 방호 조치. 그래서 1문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받으면은 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그 보건법 기준에 관련 규칙 부분의 내용을 알고 기계기구에 대한 충전부 방호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 쓰면 되는 거고 모르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법규에 대한 내용인데 법규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좀 작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숙지가 되어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규 법령에 대한 그를 주 메이저로 다루는 시험들이 있어요. 특히 안전 쪽, 소방도 포함돼서 우리 전기 쪽에서는 전기 안전 기술사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법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규 내용이 원체 좀 방대한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개정된 법규 부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기존에 숙지가 되신 분 아니면은 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자, 방호에 대한 그 구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학적인 대책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에서 보면은 공학적인 대책 부분이고, 공학적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근원적인 대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호적인 대책, 그리고 이제 보호적인 대책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묻는 거는 법규에 관련된 사항들 중에 이제 방어적인 대책 요거에 관련된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1조에 있는 요 충전부에 대한 방호 부분에 대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충전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전기 기계라든지 기구에 대한 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접촉, 노출되어 있는 설비들, 이런 설비들이 있으면은 이 설비들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요 충전부, 요 선로에 대한 부분 접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규를 알면 그냥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몰랐을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거에 대한 내용에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부분하고 간접 접촉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게 풀어나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맞는다는 거죠. 몰랐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기구에 대한 충전부 방어 조치에서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이제 역할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어떤 전기기계기구 부분 또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전로 또는 충전 부분, 충전된 부분, 충전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충전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려면 와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접근해서 접촉 관련된 내용들, 다음에 접근을 해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감전에 대한 위험이 되는 거죠.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코에 대해서 방어적인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내용이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큐비클이라든지 GIS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으면은 얘가 어떤 간접 접촉에 의한 보호, 사고, 절연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연 덮개 부분으로 덮어주거나, 충전 부분은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어떤 방어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덮어주거나 감싸주거나 접근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다 맞는 방어적인 부분을 다 다룬다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 어떤 접근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이런 장소에 설치가 돼서 출입이 금지되는 충전부에다가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고 방호를 강화를. 그다음에 전주 철탑, 여기서도 전주 철탑이라든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접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 철탑 위에 격리 등이 되어 있는 장소, 접근이 힘든 장소에서 사람의 접근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전부 다 뭐를 덮거나 이격을 시키거나 위험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관하고, 전부 다 이제 방어적인 대책인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만 법규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로만 진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을 쓰실 수가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법규 내용 만약에 몰랐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문제 중에 8문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은 목차 부분이 항목에 대한 사항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노출 충전부가 맨홀 또는 지하실 등에 대한 밀폐 공간, 맨홀 또는 지하실 밀폐 공간, 여기 또 뒤에서 또 출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노출 충전부하고 접촉에 의한 전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라든지 울타리, 그다음에 절연 칸막이 이런 것처럼 뭔가 방어적으로 또 해주는 개정. 근데 이런 개정 부분들이 우리 2025년 부분에 5년에 개정이 돼서 출제되면 좋은데 19년도에 개정됐던 거를 이렇게 나오니까 뭐 법규를 모든 걸 다 외워서 시험 보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개폐되는 문, 경첩 이런 것들이 있는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견고하게 고정을 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어느 정도 방어적인 내용들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서 푸셨으면은 크게 뭐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였고요.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 방폭 구조. 이게 뭐 찾아보니까 그 104회 4교시 2번 문제로 해서 어떤 기계 기구에 대한 충전부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그 99회부터 135회까지 시험 기출 문제에서 이 문제가 몇 년도 몇 해에 나왔는지를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104회 때 되게 오래전, 이제 10년 전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년치 정도는 보셔야지 됩니다. 10년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기출 문제는 그래도 10년치 정도는 보셔야지. 뭐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전기 방폭 문제는 우리 방제 쪽 부분에서 상당히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방제 쪽 접지, 피레, 방폭, 정전기, 내진 이런 것들은 이제 방제 쪽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방폭 구조가 상당히 그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본질 안전 쭉 좀 많은 방폭 구조 부분이 있고요. 구조 중에서 이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해서만 따로 물어봤습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가 25점짜리 문제죠. 방폭 구조, 방폭에 관련된 문제는 2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처럼 한 파트를 어떤 파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출제를 해서 이제 10점짜리 1교시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뭐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로 얘네들을 준비하기보다는 방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대상 부분을 쪼개지 않고 전반적인 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폭 나오면은 요 3요소 산소 하고 가연물하고 이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점화원 원 있고 산소를 우리가 뭐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까 가연물하고 점화원에 대한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 그 가연물 부분을 이제 점화원 가연물에 대해서 우리가 쫀을 구분을 했었고요. 쫀을 나누는데 얘네들을 이제 100% 공학적인 부분으로 위험성을 억제를 못하니까 점화원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방폭 구조로 만드는 부분하고 배선 부분들을 우리가 방폭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이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0을 만드는 게 이제 방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비 중에 본질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칭하고 그 기호하고 표기법, 기호하고 그 적용이죠. 적용에 관련돼서 0종, 1종, 2종 장소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폭에 대한 부분이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같은 경우는 폭발성 가스가 점원에 대해서 폭발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그 최소 에너지 MIE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MIE에 대한 부분을 최소 점화 전류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락이나 그 단선이나 단락 등의 불꽃이 생겨도 폭발성 가스 부분으로 인해서 점화원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실험에 의해서 이제 보증이 된 기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방폭 안전 지역하고 위험 지역으로 나눠서 그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고 위험성이 전달되지 않아야지 되는 그림이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한 기본 그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림이라든 수식이라든지 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적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림 들어가서 설명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최소 점화전류 MIC 이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전기 불꽃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회로에 대한 전류 부분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주시면 됐고 그때 어떤 메탄
메탄 가스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메탄 가스 부분에서 MI 그 C 부분의 위험성을 이제 3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메탄이 1, 얘가 1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A, B, C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 MIC에 대한 가스의 0. A 같은 경우는 0.8, 그다음에 B는 0.4에서 0.8, 그다음에 C는 0.45 미만으로 해서 그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판, 그리고 프로판 U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는 에틸렌 U 부분으로 되겠고, 이거는 수소라든지 뭐 아세틸렌, 이런 부분의 가스 부분. 그래서 메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대한 위험성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실험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돼서 안전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종 장소, 쫀 해서 영종,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영종 장소에도 이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본질 안전 방법 구조 부분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본질 안전 방법 구조는 이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회로, 전기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넘어가면은 안전 지역이 위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본질 안전 방법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어라든지 그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요 확실하게 에너지원이 전달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본질 안전 방법 구조 부분입니다. 많이 좀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그림하고 표하고 정의하고 적용, 영종, 1종, 2종 장소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전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방법 구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124, 128, 134회 때 유사 이렇게 한 부분만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방폭에 대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내진 저기 방제 쪽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수식과 그 적당한 그림하고 적당한 그 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시면서 정리가 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진 쪽, 이것도 동일하게 방제 쪽 부분에 내진인데 내진 부분에서 기출 문제로 출제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5점짜리 나오면은 이것도 10점짜리로 나왔지만 내진 쪽 문제도 25점짜리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25점짜리 내진 나오면은 첫 번째로 내진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림이죠. 그림 넣어드리진 않았는데 어떤 여기는 장치 부분, 그러니까 목적하고 그 대상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안 넣어드렸는데 어떤 기기가 있으면은 기기에 대한 부분이 앵커볼트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인장력과 전달력 부분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설계 허용 내력 부분이 내진 나오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내진 나오면 내진에 대한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플로 차트, 설계 절차, 플로 차트 요거에 대한 부분이 내진 나오면 항상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5점짜리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은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였어요. 전기 설비에 대해서 우리 내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수변전 설비는 어떻게 하고, 기기는 어떻게 하고, 큐비클은 어떻게 하고, 발전기는 어떻게 하고, 축전지는 어떻게 하고,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하고, 그런 설비들, 감시 제어 시스템 얘네들 어떻게 하고, 이런 그 설비들에 대한 내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시험에 제일 안전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비에 대한 대상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분인데 전체 했던 내용들에서 특히 1교시는 한 부분만 가져와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상만, 목적하고 대상만 쓰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여기서 기본 이론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이제 기초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내진의 목적, 지진으로 인해서 전기, 기기 및 배관 등의 파손으로 비해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 그걸로 인해서 인명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지진 후 필요한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진 설계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내진 설계 대상 부분 건물입니다. 건물 관련된 이제 건축물 부분이죠. 건축물 우리 우리 교재에서도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다루셨던 사항이죠. 그래서 층수 2층 이상 건축, 200m 제곱 이상인 건축물, 13m 이상 건축, 그다음에 처마 9m, 기둥 사이가 10m, 중요한 건물, 문화적 유산, 그다음에 또 차 보양 등의 외벽이 중심으로 또 3m 이상 돌출된 단독이나 공동주택,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대상을 다루고 있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셨는데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쓰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뭐 이제 공학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어떤 수식에 대한 증명을 해서 우리가 푸는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나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해당됩니다.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죠. 뭐 전기 설비는 전체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전, 변전, 배전, 그다음에 부하 설비, 방제 설비, 정보통신, 동력 전부 다 우리가 다루는 수백 년 설비들 전체 항목들 다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외되는 그 설비 같은 경우는 가공, 배선, 그다음에 면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때도 그 내진, 면진, 방진 표로 돼서 교재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뭐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기기 그 명칭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량 100kg 이하에 대해서 바닥에 고정하는 기기들 이렇게 해서 내진에 대한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적으로 뭐 이 내용들은 수배전 설비, 전기 설비나 목적 자체는 이제 쓰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도 그 건축법에 있는 법규 사항의 일부분입니다. 원래 내용들. 근데 그 법규 발췌해 와서 우리 기본서에 그냥 목차만 다루고 있어서 이제 한번 보시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이번에 출제가 됐던 사항.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실 때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 중에 이제 제가 뭐 항상 같은 패턴으로 해드리는데 이렇게 보셔야지 된다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KEC에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우리가 매 회차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뭐 매 회차 나오니까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 119, 126, 128, 129 해서 전기자동차는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 이유는 얘네들의 안정성이 지금 그 화재 위험성 때문에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전기자동차 충전하면서 감전에 대한 사례도 있고, 화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공학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규정 자체에서 뭔가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전기 충전 장치 보급화되면서 계속 나오게 되는 파트. 그래서 여기는 우리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부터 이제 합격권에 계신 분까지 전기 자동차는 항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도 또 나올 겁니다. 전기 자동차.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실 겁니다. 뭐 계속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배선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KEC 241절의 17.2에 있는 저압 전로에 대한 시설 규정 부분입니다. 규정. 2번 항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답안에는 요 2번 항목, 요 항목만 좀 들어가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압 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AC 1000, 그다음에 DC 1500V 이하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죠. 그에 대한 그 전압 범위고요. 그 전압 범위에서 우리 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인데, 시설 기준은 2번 항목 여기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뭐 다른 위쪽 아래쪽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 옥 내에서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됩니다. 충전 부분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자동차 부분이 일반인들이 자동차 소유자가 일반인들이 소 내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전기 시설이다 보니까 얘가 어떤 노출 부분이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아지만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출 부분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급자 유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는 곳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압 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비포장 퓨즈 예를 들면 불연성으로 제작된 함이나 안쪽 전체에 대해서 불연성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함 내부에다가 설치. 우리 그 개폐기류는 우리 다 이제 개정이 법규가 되면서 어떤 함 내에 다 넣어서 설치를 하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에서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얘네들은 전기안전에서 출제가 따로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따로 보시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사항들은 이제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옥내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장소는 이제 방습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다 쓰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요 줄친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 기구에 대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사로 고정을 시키고 견고하게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시켜서 접속함 내에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우리가 접속점에서 접속 저항으로 인해서 여기가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견고하게 하라는 부분이고요. 옥내 옥축에 쓰는 저압용 배선기구, 저압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접지극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접지극 부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시설을 하라는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내용이라서 좀 항목들을 좀 빠짐없이 좀 적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감전에 대한 부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그 전원 공급 설비지만 여기도 크게 보면 이제 감전에 관련된 내용이죠.